네, 재보궐선거 10월 16일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비중 있는 선거라고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미들이 부여되면서 다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보궐선거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이십니까 혹시? 네, 영광 출신입니다. 영광 군서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지금 바로 여기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현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쪽은 지금 아주 팽팽한 경쟁이 잘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영광에서는 전통적으로 늘 호남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강세였고 또 민주당 후보만 결정되면 그 경선 과정은 치열하지만 결정되면은 결선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없이 지나가는 그런 선거였는데 네. 이번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참여하면서 영광 지역 내에서는 이제는 그냥 당만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또 특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은 영광 군정이 계속 군수들의 어떤 선거법 문제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청렴하게 또 군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생겼다 하는 차원에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조국혁신당의 참여를 좀 당기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9월 29일에서 30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거 조사 결과는 여심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2.5%,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9%, 그리고 진보당의 이석화 후보가 30.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누가 당선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의원님 좀 평가하신다면요. 영광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이렇게 팽팽한 경쟁을 한 경우가 물론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무소속의 그런 경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네. 대체로 같은 부류의 후보들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줬는데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진보당까지 당력을 좀 집중해서 팽팽하게 겨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기존의 어떤 지역 정치의 모습에 비해서 국민들이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본연의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발전적이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도 호남의 지역 정치라는 것들이 이런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골라 뽑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호남 정치 전반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한 달살이를 그 영광 곡성에서 한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진짜로 어디서 그러면 거주합니까? 영광 읍내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네. 거주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영광에만 머물지는 못합니다. 당대표이다 보니까. 네. 또 곡성 지역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부산 금정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광하고 곡성에는 아예 월세를 얻어놓고 올 때마다 거기서 머물면서 하고 있고요. 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고향인 영광에 평상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함께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하고 함께 방을 얻어서
국회에서 본회의나 상임위가 없을 때는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회 활동과 이 지역 살이하면서 선거하는 거를 병행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으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본회의나 상임위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참석을 하고 주로 주말이나 후반기 쪽에 내려와서 집중을 하는 형태여서 완전히 여기에만 지금 올인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이전의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 군수 선거에서 각 당의 의원들 뭐 저희 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당은 뭐 전국 조직이 총원 동원돼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새롭게 보고 뭔가 선거 자체가 좀 활력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후보가 떨어지면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국혁신당은 3월 3일 날 올해 창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마 딱 7개월째 되는 신생 정당인데요. 네. 당으로서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당을 창당했고 비례 투표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비례 선거만. 네. 그런 정당에서 좀 경쟁력을 갖춘 대중정당으로 자기 발전해야 되던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유권자들은 사실은 전국에 골고루 지지를 받았습니다만은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네. 가장 유권자들이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일종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서 좀 하루빨리 끌어내달라. 네. 그럴 때 야권이 좀 똘똘 뭉쳐서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 그 새로운 정치는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한 당에서 모든 정치 권력이나 행정 자체가 독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 정치를 좀 혁신해달라. 이 두 가지 요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가 큰 판은 아닙니다만은 마침 그런 어떤 요소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호남에서 영광과 곡성 안에서는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 정치를 좀 혁신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는 목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에서는 오히려 야권이 좀 민주당과 단일화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심판의 선거를 제대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국혁신당도 선거에 좀 경쟁력 있는 대중정당으로서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영광 곡성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강화는 민주당 후보를 지원해서 단일 전선을 만들고 특히 금정이 중요한데요.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멋진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 구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요. 네. 어쨌든 선거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대표가 상당히 힘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코 가벼운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신생 정당이고 대중정당의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가볍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당처럼 지도체제가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을 쭉 하셨는데 금정구청장 선거요? 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됩니까? 지금 이제 10월 7일이면은 투표 용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대략 보통은 단일화를 하려면 그 전까지는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주일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저희들은 선거 초반부터 영광 곡성에서는 페어플레이를 하자. 네. 제대로 건강한 경쟁을 하자. 그러나 강화하고 금정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심판 선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졌었고요. 네. 특히 금정에서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굉장히 좋은 후보가 있고 또 민주당도 아주 단단한 후보가 있어서 좋은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단일화하면은 선거를 해볼 만하다. 금정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네. 대부분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국정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는 단일화 제안을 했고
그 단일화가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되려면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단일화의 어떤 시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예. 제대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만들자라고 처음부터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생각할 때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단일화해야 되고 이 정도 선거에서 단일화를 못 만들어내면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과정에서 야권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시금석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단일화돼야 되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민주당이 조금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있게 그 과정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뭐를 사과해야 된다는 이런 자꾸 이유를 붙이는데 단일화하는 데서 뭔가 조건과 이유를 붙이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인터뷰 중입니다. 이 서왕진 의원님, 네, 지금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당장 이번 이 곡성 영광 선거 보궐선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공약을 하자 조국혁신당은 행복지원금 12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대표는 뭐 이거 완전히 무슨 경매판으로 선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냈는데 이 부분은 네.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그 영광 선거에서 영광 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간병비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큰 정책인 영광 행복지원금 120만 원의 경우를 보면 영광은 좀 특별한 여건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광에는 한빛 원전이 6기가 있습니다. 예. 그 원전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원전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자원시설세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 4,500억 정도가 매년 군의 재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영광이 또 이 햇빛 태양광하고 특히 해상 풍력 쪽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거기가 그런 어떤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산업에서 굉장한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거 중에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또 어민들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도 존재하는데요. 네. 그거를 잘 체계화하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익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마련될 수 있어서 대략 그 한 600억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한빛 원전의 지역 자원 시설세하고 그다음에 풍력 또 태양광 이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확보되는 어떤 지원금을 만들게 되면 네. 기존의 어떤 재정을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영광의 어떤 현실적 여건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지 또 저출산이라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도시하고 다르게 이런 정도의 지원이나 소득 자체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 이념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현실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 짧게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신생 정당이고 지난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번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뜻을 충실히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야권이 똘똘 뭉치는데 한치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또 호남에서는 영광 곡성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일종의 지역 정치를 혁신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구격신당 서왕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